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정보가 가득한 부동스토리 김실장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로 목이나 허리를 심하게 다쳐서 뼈가 골절되거나 어긋나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면 척수신경이 손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손상된 부위 아랫부분으로는 마비가 되죠. 그래서 영구적으로 장애가 발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신경이 허리에서 손상이 되면 하지마비, 목에서 손상이 되면 전신마비가 되겠죠. 이럴 때 완전마비와 불완전마비, 이 두 가지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완전마비는 손상된 부위 아랫부분으로 해가지고 운동이나 감각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불완전마비는 운동이나 감각이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경우, 그렇게 진단을 하게 되죠. 오늘은 이 중에서도 교통사고로 사지마비가 되신 분들의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교통사고로 사지마비가 되면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보험사와 합의를 해야 되는지, 소송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손해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노동능력 상실률, 사지마비이기 때문에 무조건 100%겠죠. 그리고 이 피해자가 몸을 못 움직이기 때문에 옆에서 가족이든 간병인이든 누군가가 계속 도와줘야 되거든요. 이거를 간병비, 개호비, 법적으로는 개호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통상은 1인 개호비를 피해자가 사망을 할 때까지 비용을 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발생하는 비용이 치료비인데, 사지마비 환자인 경우에는 신경이 손상이 돼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다음에 함께 발생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대소변 장애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신경외과 치료비하고 비뇨기과 치료비가 산정이 됩니다. 보통 신경외과 치료비는 케이스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대략적으로 예상을 할 때는 1년에 1,000만 원 정도 발생을 한다고 예상을 하고 있고, 비뇨기과 치료비는 1년에 30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을 한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기 비용들이 좀 발생을 하는데, 여기에는 휠체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욕창방지 매트리스, 그 다음에 뭐 샤워를 할 때 쓰는 이제 샤워 의자가 또 들어가게 될 거고, 대소변 장애가 있기 때문에 기저귀 비용도 산정을 해야 됩니다. 보통 휠체어랑 욕창방지 매트리스는 수명이 5년 정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5년에 한 번씩 교환하는 이러한 비용들을 또 산정을 해줘야 되고, 기저귀는 뭐 연 단위로 어느 정도의 비용이 산정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 다 비용으로 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여명 단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명 단축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정상인보다 수명이 줄어든다, 통상 50에서 70% 정도 사이에서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손해액을 산출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드리면은 여러분들이 가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다고 하면, 보통의 남자 40세라고 할게요. 계산하기 쉽게 1984년 1월 1일 날 태어나신 분이 2024년 1월 1일 날 교통사고로 사지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월 소득은 500만 원 정도로 할게요. 여명 단축은 정상인에 비해 70% 정도의 수명이 단축이 되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될 때 합의금을 산정을 해보면, 노동능력 상실률이 100%이기 때문에 위자료는 1억을 받게 되실 겁니다. 그 다음이 이제 상실수익인데, 월소득이 500만 원이란 말이죠. 이 사람이 정년이 되는 해가 2048년 12월 31일, 이때까지 상실수익이 약 9억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개호비, 이제 간병비죠. 간병비 같은 경우는 한 10억 8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 산정이 됩니다. 간병비가 꽤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산정을 해야 될 게 신경외과 치료비, 연 1,000만 원 정도 발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금액을 산정을 해보면 약 1억 8천만 원 정도 비용이 산정이 되고 있고, 비뇨기과 연 3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금액으로 산정을 하면 한 5,5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보조구, 휠체어, 욕창방지 매트리스, 샤워의자, 기저귀들, 이런 것들 대략 비용을 산정을 해보니까 한 3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산정이 되더라고요. 여기에서 뭐 몇 가지 빠진 사항들이 있기는 한데, 크게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래 가지고 대략 이 정도의 금액이 산정된다라고 예상을 하고, 이 금액을 다 더해 보니까 약 13억 3,5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산정이 됩니다. 교통사고로 사지마비 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다 보니까 이 금액이 절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없는 금액이기도 한데, 대략 이 정도의 합의금이 산정이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을 보험사와
보험사와 합의를 한다고 한다면, 보험사는 이 약관 기준으로 산정을 하다 보면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특인 처리라고 해가지고 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합의를 하자, 이런 식으로 합의금을 제시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특인 처리를 한다고 해도 제가 말씀드린 13억 3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다 주는 게 아니고, 보통 뭐 그 금액의 80%, 85%이 정도의 금액을 지불을 하고서는 합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 금액이 빠진다고 한다면 10억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4억 얼마가 또 날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보험사가 합의금 줄이려면은 뭘 가지고 줄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여명 단축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여명 단축 70%, 즉 수명이 한 30% 정도 줄어든다라고 가정을 하고 손해액을 산정을 했는데, 이게 더 줄어든다고 한다면 합의금은 더 줄어들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수명이 50% 줄어든다 이러면은 간병비도 줄어들 것이고 향후 치료비도 줄어들 거고, 이런 비용들이 다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애초에 산출되는 합의금이 10억대 미만으로 떨어지겠죠. 거기에다가 특인한다고 해가지고 뭐 80%만 주겠다 이렇게 하면 8억, 7억 이런 식으로 금액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벌써 5억, 6억 날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와 합의를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렇게 중상의 피해를 당하신 분들일수록 애초에 소송을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얼마 전에 교통사고 사지마비 피해를 당하신 분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다른 분들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영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저희 보상스토리 카페 주소와 그리고 상담을 할 수 있는 카카오톡 주소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사지마비 환자분의 합의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봤는데,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